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물가 시대. 우리는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맛집에 가서 외식을 했다면 일요일에는 집밥을 해먹는 게 하나의 공식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예전에 남자들은 주방과 별로 친하지 않았다면 요즘 남자들은 요리의 진심이라고 합니다. 일단 주방에 들어서면 만날 수 있는 충직한 전우들이 있죠. 먼저 성격은 급하지만 예리한 감각을 자랑하는 칼을 비롯해서 오늘도 묵묵히 모든 칼질을 받아내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 도마. 기름만 둘러주면 칙칙 소리를 내면서 화끈한 뮤직 파티를 열어주는 후라이팬. 그리고 후라이팬의 질세라 옆에서 보글보글 소리를 높이는 냄비까지.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미슐랭 3스타 부럽지 않죠? 네. 자, 칼질 한 번에 스트레스 썰어버리고 국물 한 숟가락에 사랑을 담아내는 일요일 오후. 여러분도 흑백 요리사, 아니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사랑의 핑크 요리사로 변신해 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 배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밀키트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는 말까지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각종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또 고물가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직접 요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방이 우리 어머님만의 공간이었다면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또 남자들이 놀이터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칼, 도마, 후라이팬, 냄비 같은 주방용품들의 판매량이 부쩍 늘고 있대요. 홈쇼핑에서 방송되는 좋은 냄비는요, 나오자마자 완판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왜 주변을 보면 이 장비 욕심 있는 분들 꽤 있는데 요리도 이렇게 장비를 잘 갖춰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세심하게 따져보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리에 장비 욕심이 많았어요. 문제는 장비가 다 갖춰지자 요리에 흥미를 잃었다는 것뿐이지만, 요리 장비 탐나는 거 많죠, 사실. 아무튼 또 이렇게 어디서든지 또 장사 잘 되는 분야가 있다고 하니까 괜히 기분도 좋고요. 자, 2026년 새해에는요, 여러분들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요리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큼, 그것만큼 이게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그죠? 또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핑크 요리사로의 변신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올 한 해 도전해보시죠.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을 살펴볼게요. 8392님의 사연부터 봐보겠습니다. 8392님이 미디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프리스타일 시작하기 전까지 집에서 댄스 파티 하고 있었어요. 와, 원래는 남편이 제일 춤을 잘 추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빠를 따라잡았습니다. 역시 DNA는 속일 수 없나 봐요. 이야, 아니 일요일 오후에 집에서 댄스 파티 하는 집 흔치 않을 텐데, 보기 좋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댄스 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얼마나 기분도 좋아지셨을까요? 근데 남편분이 춤을 잘 추신다고요. 이 남자들이 춤 잘 추기 쉽지 않은데 멋있네요. 멋있으십니다. 네, 아드님까지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남편분이 조금 속상하시겠어요. 아들한테 따라잡혀서. 아니면 더 기분이 좋으시려나? 그래요. 자, 6353님의 문자 봐볼게요. 군에 있는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요. 입대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시간이 참 느리게 흘러갑니다. 물론 이제는 핸드폰으로 연락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얼굴이 보고 싶으니까요. 지금 한창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어떡해. 보고 싶대요. 너무 보고 싶은가 봐요. 울지 마요. 6353님. 이 방송 군에 있는 남자친구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6353님. 남자친구분이 그리울 때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오셔서 이 방송 남자친구가 듣고 있으려니 생각하시면서 한번 문자 보내줘 보시죠. 아무튼간 투닥투닥 6353님 화이팅, 조금만 버팁시다. 예. 자, 다음은 5450님입니다.
언니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생일 축하합니다. 후후후 오늘 생일이시군요. 어렸을 때는 겨울방학에 생일이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겨울에 생일이 있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치킨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그랬겠네. 어렸을 때는 지금이 겨울방학 시즌이잖아요. 겨울방학 시즌에 친구들 부를 수도 없고 생일 파티 한다고. 아, 애매했겠네요. 축하받기도 애매하고. 자, 다행히 근데 지금은 겨울방학이 아니란 거. 그죠? 다 크셨잖아요. 아무튼 제가 또 이렇게 축하해 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372님, 2돌 된 아이가 하루 종일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온갖 시중은 다 들어주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쭌쭌쭌. 쭌쭌쭌쭌. 그리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발 말을 해주면 안 되겠니? 2돌 된 아이한테 말로 해주면 안 되겠니? 도대체 뭐가 문제니? 뭐가 먹고 싶은 거니?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니? 뭐니? 뭐가 문제니? 어디가 아프니? 너무 덥니? 너무 춥니?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626님이 김연우의 연인 듣고 싶어요. 대학 다닐 때 짝사랑에 빠질 때마다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죠 하셨는데요. 그러셨군요. 오랜만에 그 곡 같이 들어볼까요? 김연우가 부릅니다. 연인. 8626님이 신청해 주셨던 김연우의 연인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 들은 노래는 김광진이 부른 눈이 와요 였습니다. 이 노래는 4321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눈이 와요 틀어주세요. 저는 겨울 노래 중에서 이 노래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하셨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류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7847님의 문자 봐보겠습니다. 언니, 제가 소개팅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유. 역시 이것도 때가 있나 봐요. 소개팅이 줄줄이 들어와도 거절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소개팅이 줄줄 들어오더니 지금은 소개팅 하고 싶어도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네. 아우, 인생은 왜 이럴까요? 인생은 언제나 이런 것 같아요. 맞춰가야 되려나. 그래도 우리 7847님 분명히 때가 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예. 다음은 8930님입니다. 2026년에 새롭게 갖고 싶은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하늘빛이 예쁘고 도시의 풍경이 아름다울 때마다 저장을 하고 싶어집니다. 올해에는 카메라 성능 좋은 거 사서 열심히 찍어볼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지금 사진 찍는 거에 취미가 생기셨나 봐요. 예. 카메라 성능 좋은 거? 카메라 성능 좋은 것도 좋은 거고 우리 그 8936님 감성에 맞는 카메라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필름 카메라도 그렇고 디카로 찍는 것도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8936님의 감성에 맞는 좋은 카메라 잘 찾으셔서 올 한 해 예쁜 사진 많이 찍으시길 바랄게요. 그 사진 많이 찍으시면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같이 봐요. 네. 자, 다음은 6297님인데요. 손녀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영상통화를 하면 며느리가 싫어하겠죠? 계속 핸드폰 든 채로 고민만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거 고민이네요. 갑자기 영상통화가 오면 우리 되게 당황하잖아요. 지금 대충 하고 있는데 뭐 집도 막 어질러져 있는데 영상통화 오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면 시어머님이나 시아버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미리 전화를 해보시고 혹시 지금 잠깐 손녀 영상통화로 봐도 되겠니? 하고 한번 여쭤보시고 그러면은 보여주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0318님이 소녀시대가 부른 소원을 말해봐 틀어주세요 하셨고요. 5424님 2PM의 네가 밉다 이렇게 두 분이 신청곡 보내주신데요.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듣겠습니다. 송송 트윈스 오늘은요.
겨울 냄새가 물씬 나는 노래를 첫 번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노래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노래가 왜 겨울 냄새가 난다는 거지?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곡은 드라마 겨울연가의 OST였죠. 그래서 전주가 나오자마자 겨울 풍경이 떠오르면서 드라마 명대사들도 자연스레 기억이 납니다. 겨울연가는 배용준, 최지우 등이 주인공으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가을 동화에 이어서 윤석호 감독이 야심차게 만든 계절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이었죠. 국내에서 체감되는 인기는 가을 동화가 더 높았지만요. 해외에서의 실적은 겨울연가가 앞섰다고 해요. 그리고 가수 류가 부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노래가 드라마의 애절함을 제대로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엑소의 찬열이 리메이크했습니다. 네, 한류 시작 2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리메이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또 찬열의 목소리가 근사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당시 겨울연가의 음악 총감독이었던 박정원 음악감독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를 해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16인조 스트링, 어쿠스틱 기타와 웅장한 드럼 사운드까지 다채로운 악기가 몰입도를 높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들어볼까요? 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찬열이 부른 처음부터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찬열이 부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이전니입니다. 이전니, 이 노래 원곡 가수는요, 바로 이승철 씨인데요. 이승철 씨는 워낙에 히트곡이 많아서 이 노래를 이승철의 대표곡으로 기억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 특유의 그 서정적인 분위기는 지금 들어도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드라마 신들의 만찬의 OST로 삽입됐던 곡인데요. 이승철 씨의 호소력 짙은 보컬과 애절한 가사로 듣는 이의 마음을 시리게 만듭니다. 이승철 씨의 가창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 자, 이 노래를 누가 리메이크했을까요? 누가 다시 불렀을까요? 이 노래 난이도가 그리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양, 임영웅 등 쟁쟁한 가수들이 도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부른 후배 가수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제이세라입니다. 제이세라는 밴드 사운드가 중심이었던 원곡의 구조를 과감히 덜어냈고요. 어쿠스틱 기타와 스트링을 중심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컬의 목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듣는 사람들이 이별의 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런지 같이 한번 감상해 볼까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승철이 부른 이전니, 그리고 제이세라가 부른 이전니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 포크씬의 거목으로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주신 전설의 듀오 해바라기입니다. 포크 음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죠. 해바라기가 최근에 무려 12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5년은 그룹 결성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해요. 와, 50주년. 그러니까 이번 신곡 말 속에 향기가 있어는 50주년 기념 싱글의 개념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바라기는 지난 50년 동안 어떤 음악 여정을 걸어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해바라기의 역사는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이주호, 이정선, 한영애, 김영희 4인조 라인업으로 혼성 포크 중창단의 매력을 살리면서 잔잔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치만 이때까지만 해도 본격적인 프로 뮤지션이라기보다는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강한 음악 공동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주호 씨가 군대에 입대하면서 그룹을 잠시 탈퇴하고 제대 후에 유익종 씨와 함께 남성 듀오 해바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남성 듀오 해바라기와 혼성 그룹 해바라기가 공존하게 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혼성그룹 해바라기는 멤버들의 솔로 활동으로 자연스레 해체가 됐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기억하는 남성 듀오 해바라기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983년에 발표된 1집 타이틀곡 모두가 사랑이에요는
서정적인 포크 사운드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곡인데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성기가 끝났던 포크 음악을 다시 살려준 고마운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바라기의 전설은 80년대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86년에 발매된 2집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3집 내 마음의 보석상자가 연달아 히트하면서 해바라기는 국민 듀오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죠. 국민 떼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노래 사랑으로가 1989년에 나왔거든요. 지금도 이 노래는 다양한 이벤트 현장에 들을 수 있고요. 특히 행사 마지막 곡으로 종종 애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꽤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의 중심은 이주호 씨인데요. 거의 모든 곡의 작사, 작곡을 맡고 있는 브레인이자 해바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남성 듀오 화음을 이끌고 있는 리더입니다. 비록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멤버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이주호 씨가 워낙 뚝심 있게 해바라기의 이름을 지켜내신 덕분에 그룹 결성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바라기는 대중과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해바라기의 주옥 같은 80년대 명곡들 들어볼까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행복을 주는 사람. 또 이따가 이 노래에 맞춰서 한번 떼창 해볼게요. 사랑으로까지 이어드립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해바라기의 모두가 사랑이에요.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까지 듣고 왔습니다. 조용필의 시대였던 1980년대 가요계에서 해바라기는 포크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히트곡도 많았고요. 특유의 서정적인 사운드와 노랫말은 지금도 해바라기의 음악을 찾게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메인스트림 뒤편으로 물러나야 했지만 해바라기는 단 하루도 음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소외된 곳을 찾아가 무료 공연을 펼치기도 했고요. 다양한 소극장 공연으로 오랜 팬들과의 만남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이주호 씨의 아들 이상 씨가 해바라기의 명곡이자 아버지가 작사 작곡한 노래 행복을 주는 사람을 리메이크해서 다시 한번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재조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신곡이죠. 말 속에 향기가 있어는 이주호 씨 특유의 그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곡이라고 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향기가 되길 바라는 이 노래 가사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보석 같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해바라기의 또 다른 히트곡이죠. 내 마음의 보석 상자 그리고 이번 신곡 말 속에 향기가 있어까지 듣겠습니다.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 상자 그리고 이번 신곡 말 속에 향기가 있어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미료픽은요. 고 서지원 씨입니다. 영원히 20살이라는 나이로 팬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고 서지원 씨의 목소리가 AI로 복원돼서 신곡까지 출시됐다고 합니다. 1996년 1월 1일 세상을 떠났던 서지원 씨 30주기였던 지난 1월 1일에 신곡 안녕이라고 말하지마가 발표됐습니다. 이 노래는 서지원 씨가 생전에 자주 불렀던 애창곡이라고 하는데요. 오래전 서지원 씨가 방송에서 부른 이 노래 한 소절을 활용을 해서 AI 기술로 복원했다고 해요. 사실 서지원 씨 목소리는 지난 2023년에도 AI 기술의 힘을 빌어서 되살아났었잖아요. 그때는 이승원의 히트곡인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라는 곡으로 재탄생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승철 씨의 히트곡으로 서지원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AI 기술이요. 참 다양한 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감동적인 이벤트들이 자주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번 신곡이 서지원 씨의 팬들에게 감동적인 새해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서지원 씨의 30주기에 맞춰 발매된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서지원 씨의 대표곡 내 눈물 모아까지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서지원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내 눈물 모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 미료픽은 헤이즈입니다. 독보적인 음색과 트렌디한 감각으로 나오는 노래마다 음원 차트를 흔들었던 헤이즈가 최근에 신곡을 발매하면서 의욕 넘치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헤이즈는 2014년에 데뷔했으니까요. 올해로 12년 차를 맞이한 중견 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꽤 스펙타클한 변신을 시도했었죠. 한때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해서 준수한 랩 실력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랩보다는 보컬에 더 흥미를 느끼고 팬들의 애정이 쏟아지면서 이제 래퍼보다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매한 신곡 Even If 역시 헤이즈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노래고요. 특히 뮤직비디오가 인상적입니다. 뮤비 속에서 배우 지창욱 씨와 함께 뜨거운 눈물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화사 박정민 커플의 뒤를 잇는 대단한 커플 연기라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한번 봐보시고요. 헤이즈 지창욱 씨가 청룡영화제급의 행사에서 이 노래를 함께하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자연스레 해보면서요. 네, 어쨌든 우리 음원킨 헤이즈가 2026년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럼 헤이즈의 신곡 Even If 그리고 2021년 히트곡이죠. 해픈 우연까지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헤이즈의 Even If 그리고 해픈 우연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에스파의 드라마 그리고 아이브의 I am 두 곡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